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부업을 4가지나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신있게 추천을 막 드리진 못하겠어요. 이건 이제 늦었다, 레드 오션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4가지를 직접 다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추가 수익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봐야 하나 싶어서 부업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또 막상 찾아보면 다 딸깍딸깍 거리고 있고 몇 천씩 번다. 그런 너무 거짓말 같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부업 4가지를 해보면서 느낀 점들이랑 결과는 어땠는지 진짜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4가지 중에 딱 1가지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업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 부업은 이런 사람한테 맞고 저 부업은 저런 사람한테 맞겠다라고 제가 직접 느낀 점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도전했던 부업은 로켓크로스였습니다. 그놈의 로켓크로스. 상품 잘 소싱해서 입고만 시켜놓고 광고만 돌리면 알아서 팔린다라는 말에 친구랑 둘이서 완전 현혹이 돼가지고 시작을 해봤어요.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진짜 열심히 소싱을 했고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 본대로 따라하면서 의류랑 자파 쪽으로 시즌 상품 한 7, 8개 정도 그로스로 입고를 시켰습니다. 제가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했었는데 의류 자파 쪽은 퀄리티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실밥이랑 마감 같은 상태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검수할 때 절반 이상을 버렸던 상품도 있었어요. 그래도 목 빠지게 실밥 다 떼고 팔 수 있는 상품성이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포장까지 직접 다 하고 그로스에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광고를 돌리니까 팔리긴 팔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품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5, 60대를 타겟으로 했던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2명 중에 1명은 반품을 하시는 거예요. 반품비에 광고비까지 빠지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입고했던 8개 중에 2개가 계속해서 꾸준히 팔리더라고요. 그 2가지 상품 전부 다 20, 30대를 타겟한 상품이었는데요. 하나는 완판됐지만 시즌이 끝나버려서 추가 물량을 가져오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시즌이 조금 더 긴 상품이었어서 스마트 스토어에도 같이 추가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거들한테 협찬 컨택을 시도를 했는데 부르는 값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그냥 주변에 블로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제품 협찬해주고 포스팅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 리뷰 이벤트나 리뷰 포인트도 안 걸어놨었는데 칭찬 리뷰를 막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2차로 들여왔던 그 물량까지 시즌 안에 완판을 하면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상품명 짓는 법이나 태그 넣는 법 이런 거 유튜브에서 배운 거 솔직히 너무 엉망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만 상세 페이지도 미리 캔버스로 그냥 제 맘대로 만들었습니다. 퇴근하고 2, 3일 내내 상세 페이지만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설득 구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 팔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딱 해보니까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8개 중에 2개 완판한 걸로 겨우 본전을 찾은 거예요. 나머지 6개 상품에 대해서는 재고가 미친 듯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힘들게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고떨이도 보통 일이 아닌 게 하나에 2, 3천 원짜리 팔겠다고 대면 거래 시간 맞춰 나가야 되고 택배 거래하면 송장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로켓크로스는 고수들도 처음에는 여러 상품 많이 넣어보고 마이너스 보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되는 거 한두 개 나오면 그걸 좀 전문적으로 키워서 디벨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재고를 떨어내는 게 너무 지옥 같았어가지고 일단 로켓크로스는 잠깐 휴전 중입니다. 만약에 로켓크로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분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재고 관리, 포장, 검수 같은 손 가는 일을 부지런히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 자본이 있으신 분, 처음에 상품 매입하고 광고비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저처럼 재고 떠안는 리스크가 부담스러우신 분, 초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 분, 검수나 포장 같은 단순 노동을 못 버티시는 분들은 로켓크로스는 비추천 드립니다. 2번째로 도전했던 게 바로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에 도전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회사 동료분 중에 블로그로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요즘은 AI로 그냥 글 뚝딱 써가지고 올리기만 해도 돈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블로그에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가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가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80만 원짜리 그 강의를 결제를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1시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자동화 포스팅 강의였어요.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제가 미리 정해둔 주제로 알아서 포스팅이 되는 구조였는데 저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자동화하는 그 구조를 전부 구현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주제로 제가 주제를 정했어야 됐는데 그냥 제가 잘 아는 주제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글 퀄리티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제가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내가 잘 아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미쳐 있었던 수영을 주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제가 수영 관련 글만 그냥 주구장창 올렸던 거예요. 강의 단톡방을 보니까 수익을 꽤 내는 사람들은 결국 애드센스가 아니었고 다른 사업 모델이 따로 있었고 워드프레스는 그걸 알리는 뭔가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뭐 이미지 생성이며 글 생성이며 자동화 프로그램 비용이랑 API 연동 비용만 왕창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접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도 글이 알아서 올라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만약에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부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워드프레스는 조금 비추합니다. 제가 실패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자동화를 했었다 보니까 그 자동화 비용 대비 구글 애드센스가 잘 된다 하더라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업 구조를 생각하고 있거나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블로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려 제가 브랜딩을 시도했었습니다. 로켓크로스도 멈췄는데 웬 갑자기 브랜딩? 이 흐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브랜딩이 요즘 많이들 하는 직장인 부업이랑은 결이 좀 다르긴 한데요. 로켓크로스를 하시는 분들의 다음 목표가 대부분 브랜딩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브랜딩이 너무 유익했던 경험이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브랜딩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없는 나만의 상품을 내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수영에 미쳐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영을 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모입니다. 근데 이걸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막 순식간에 품절도 되고 B급 상품이 재고가 열려도 그것도 순식간에 품절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 단순히 궁금해가지고 한국 제조업체랑 중국 제조업체 몇 군데 제가 단가를 다 알아봤어요. 근데 중국 업체 단가가 압도적으로 저렴한데 퀄리티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대형 브랜드 수모랑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다 싶었어요. 내가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팔 수도 있고 마진도 30-40% 정도는 챙길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백화점 팝업하고 품절 대란 나고 부자 되는 상상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잘 했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번 새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캐릭터를 딱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컨셉만 조금씩 바꿔내면은 훨씬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제가 만들겠다고 클래스 101 강의를 결제를 하고 프리미어 프로도 결제를 하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캐릭터가 제 눈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나서 디자인을 4개나 뽑아버리고 제작까지 바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진행을 하는 동안에는 수영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랑 라포도 좀 쌓고 인스타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제 소중한 수모들을 짠 하고 공개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흔한 좋아요 하나 달리지 않고 댓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든 상품 팔 때 배웠던 게 있었잖아요. 바로 협찬이었습니다. 인스타가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팔로워도 늘릴 겸 증정 이벤트를 열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예요. 팔로워가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이벤트 하나로 500~600명까지 쭉쭉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아직 내 디자인을 몰라서 그렇다. 알려지면 다 이런 반응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에게 제품을 증정하고 협찬도 하고 인스타 광고까지 돌린 결과 2달 동안 10개가 팔렸습니다. 그냥 생 적자였어요. 저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디자인을 뽑았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 디자인은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들인 노동 대비 결과가 너무 안 나오니까 현타가 오면서 좀 의지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쁘던 디자인은 샘플 테스트 선에서 멈추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물건에 관심이 없다. 내 디자인은 내 눈에만 예쁘다. 그리고 마케팅이 구할이다. 지금도
집에 재고가 한 박스 남아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다 보니까 당근에 싸게 처분하기는 또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브랜딩 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만약에 디자인이나 기획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분은 저는 브랜딩을 추천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부업으로서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구조로서 브랜드를 키울 마음이 있으신 분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 디자인 이거 너무 예쁜데 팔고 싶다. 아니 빠른 수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브랜딩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까지 제가 해온 걸 보면 브랜딩이랑 로켓크루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고 리스크가 크고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시작한 게 바로 중국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중국 상품을 열심히 등록만 했어요. 저는 강의도 안 들었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하면서 배웠어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말로만 듣던 디지털 노가다가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워드프레스 때 제가 자동화병이 좀 생겨가지고 매크로 키보드 이런 거 사서 나름 좀 효율적으로 퇴근하고 3시간씩 꽉꽉 채워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구매 대행은 초반에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이전 부업들이랑은 다르게 수익이 무조건 생기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쯤 됐을 때 회사를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매출 1,000만 원을 찍었어요. 구매 대행 시작할 때 저 포함해서 총 3명이서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밖에 없지만 친구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구매 대행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도 월에 100만 원 정도는 추가 수입으로 계속 벌고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마켓을 나한테 양도해라 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부업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예전에 열심히 심어둔 상품들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다주는 효자가 된 겁니다. 저는 구매 대행으로 퇴사를 하고 지금은 본업이 된 만큼 앞에 했던 다른 부업들이랑은 마음가짐 자체를 다르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고 지금도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고민하고 적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매 대행은 초반에는 돈이 안 되더라도 노동력과 시간을 좀 꾸준히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분에게 정말 좋은 부업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게 계속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비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해봤던 4가지 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개는 적자였고 그 과정에서 돈도 시간도 진짜 많이 날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망했던 경험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켓크루스를 하면서 배웠던 협찬을 브랜딩에 써먹어보고 워드프레스에서 자동화에 눈을 떠서 구매 대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결국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포화 상태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누구한테는 망했던 부업이 누군가한테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망설이는 것보다 하나라도 부딪혀 보는 게 저처럼 결국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업 중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부업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